금일은 2018년도 12월 17일이고요. 11시 17분. 많이 늦었네요. 이제 좀 빨리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일단 미 FOMC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요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 요게 밑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읽어보시면 요게 이제 중국 정부가 한 해 경제 성과와 이제 돌이켜 보고 이제 국내외 경기 상황에 대한 언급한 회의다. 그러니까 2018년도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대해 가지고 내년 2019년도에 어떻게 뭐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정하는 그런 회의예요. 되게 중요한 회의죠. 이게 내일 열려요. 내일 시진핑이 직접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기로 돼 있어요. 내일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게 이거 지금 보시면 여기서 결정하는 내일 경제 성장률이 뭐 얼마나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미중 무역이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 올해 경제 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알 수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요거는 정의 그 중앙 경제 공작 회의의 정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FMCA 그리고 중국 중앙 경제 공작 회의 등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경계 심리가 부각되고 있다. 요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요. 뭐 FOMC는 당연한 거고, 중국도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연방준비제도 금리 기준금리 예상치 보여주고 점도표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지 여부 그리고 연말에 내년 금융시장 향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FOMC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뭐 중국 보시면은 이제 중국 상하이 지수가 이제 하락으로 계속 마감을 했고 여기 발표된 실물 경제 예상보다 하회로 이제 부진으로 돼 있는 거는 뭐 멘토님 시황을 들으셔서 아실 테고 중국의 지금 2018년도에는 그냥 경제 지표가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실물 경기 지표에 대해서 이제 하향 요게 나오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일 회의가 열리고 이제 시진핑이 직접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11월 달에도 지금 둔화가 됐고, 다음에 11월 달 소매 판매도 역시 둔화가 됐고 예상. 그래서 이제 지금 20일 날 새벽 4시에 뭐 FOMC 열리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요거는 뭐 다들 아시죠? 추가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 내년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은 지금 비둘기적 발언, 매파적 발언보다는 비둘기적 발언. 그러니까 좀 천천히 올릴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예상하는 거는 경기 둔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FOMC에서 좀 예상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비둘기적 발언이.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게 중요하죠. 이제 경작 회의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 그러니까 6.5% 수준에 지금 할지 엇갈리고 있다. 요 말은 지금 2018년대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요번 연도에는 6.5%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예상치 5%였고, 요거를 그대로 2019년도에 그 목표치를 잡을지 아니면 6% 정도의 목표치를 잡을지, 요거를 일단 6% 초반대 낮춰질지, 이거를 만약에 낮추게 되면은 이제 뭐 미중 무역에서 미국에 조금 더 좀 맞춰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6.5% 그대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상향은 못 시킬 거고 6.5% 이상은 못 올릴 거고, 제가 예상할 때도 6% 초반 아니면 6% 정도 이제 낮춰서 내일 공작 회의에서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이것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조금 관망의 자세가 좀 나올 거고, 아니면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첫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다들 뭐 중국몽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뭐 이번에 뭐 뉴스나 아니면은 좀 조사를 하면서 좀 알아봤던 건데, 옛날에 40년 전에 이제 뭐 다들 뭐 공산당이다 보니까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러다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 덩샤오핑으로 해서 흑묘 백묘론 아시죠? 그것 때문에 문에 중국에 문을 열고 돈이 밀려 들어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진핑이 국가 1인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권위주의, 회기, 패권, 야심에 따라 서방 견제를 다시 겪고 있다. 지금 시진핑이 결국에는 중국의 왕이 되고 싶은 거겠죠. 뭐 1인 권력을 하고 뭐 거의 뭐 김정은이 되고 싶은 거겠죠. 뭐 그런 세계의 뭐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중국의 세계 경쟁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어 요렇게 2017년도 가다가 이제 지금 G2까지 올라온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지금 국내 총생산이 8,800달러, 약 155배. 거의 지금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30년 만에 155배 올랐어요. 예, 그런 거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덩샤오핑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향후 50년간 미국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주석은 뭐 깡그리 무시하고 뭐 민족의 부흥, 그리고 중국몽이 뭐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이제 뭐 지구에서 뭐 1위 세계 1위 패권을 가져가겠다. 뭐 이거 강국문, 그다음에 군사 건설 1위 요런 거를 근데 뭐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도전을 했죠. 당연히 뭐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거기다 이제 미중 무역을 이제 투하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6% 힘들 것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회의에서 뭐 6% 정도 뭐 지금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6%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국유기업 개혁, 그다음에 과잉 설비 조정,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 갈수록 심해지고 실업 문제 점점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제 뭐 무역 전쟁에 섣불리 손대기 어려운 상태고요.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경제, 사회 분위기도 이제 권위주의 사회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기업인들이 중국을 떠나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 지금 중국에서는 미국인이 설립한 기업들이 지금 뭐 과세나 그리고 뭐 관세가 제일 크죠. 뭐 미국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갖고 가야 되는데 관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엑소더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회귀하고 있고 그게 다 실리콘밸리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지금 전번에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달러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거를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요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민영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민영 기업을 퇴장시키고 국영 기업의 역할을 늘리고 국민 퇴진 논란이 여전하다. 민영 기업을 점점 옛날에는 지금 민영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막 주고 세금 혜택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렸는데,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미중 무역 되고 있고 민영 기업이 뭐 부채로 인해서 지금 파산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걸 다 국영 기업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 보니까 이제 국진 민퇴 요런 거를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난에 빠진 민영 기업은 국유화 기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민영 총수들이 숙청. 그러니까 민영 기업들에서도 공산당이지만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반대하는 사람은 숙청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뭐 김정은이죠. 뭐 다 숙청시켜버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기업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시주석은 이제 18일 내일이죠. 시장 개방 조치를 내릴 건데, 그래서 내일이 발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일 아마 기사들이 오후부터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거에 조금 더 촉각을 좀 세우시는 게 좋아요. 뭐 20일은 당연히 FOMC에야 뭐 어차피 올린다 내린다로 끝나겠지만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이 다르죠. 이거를 일단은 성장률하고 다음에
시장 개방, 그리고 뭐 외국인의 세제 혜택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시장을 개방하고 여기에 맞춰서 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서는지는 이 회의에 조금 달려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 주석의 구호와 이제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 40년을 맞아 새로운 변신할 수도 있는 주목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중국몽이 뭔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지금 겪고 있는 미중 무역에서 겪고 있는 중국의 현황, 그리고 지금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일 좀 촉각을 좀 곤두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뉴스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뉴스 시작할게요. 세 번째 뉴스는 일단은 장기채와 장단기 금리 현상이에요. 장기채는 10년물, 장단기채는 3년물에서 5년물. 그게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다들 기사를 보셔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시고 계실 건데, 이게 왜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는 그까지는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찾아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왔거든요. 저도 오늘 리포터를 좀 읽으면서 한번 보게 됐는데, 여기 리포터의 일부분인데 보시면은 보시면은 경기가 전망이 긍정적이면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선호도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은 위험물, 그러니까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이제 선호하게 되고요. 안전자산, 채권이나 뭐 금 요런 거를 좀 등한시하게 되죠. 하지만 요게 반대로 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죠. 미중 무역이 일어나고 있고 뭐 브렉시트 다음에 뭐 다른 뭐 글로벌 이슈 때문에 오히려 안전자산을 더 중시하는 위주죠. 지금 현재. 하지만 지금 보시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리고 만기가 될수록 채권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수록 장기채는 10년물, 그다음에 대한 선호도가 약해지고 장단기 프레스트 이거는 3년물에서 5년물, 4년물에서 5년물 경기가 확대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반대 적용이 된다. 그렇겠죠. 지금 만약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3년물, 5년물 같은 경우는 경기가 2018년도 같이 경기가 좋을 때는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있던 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3년물, 5년물은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10년물은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론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현상이 경기 둔화로,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경기 둔화 소식 여기 보이시죠? 경기 둔화 신호로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경기 침체 임박한 걸 해석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있기 때문에 요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경기 침체가 되고 경기 둔화가 일어난다. 요런 그 옛날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요렇게 넘어가시고 요거는 이제 그 리포터에 다 전체적으로 정리한 거를 제가 갖고 온 건데, 보시면 이제 장단기는 이제 위험자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역전 10년물하고 이렇게 역전이 되면은 미국 경기 침체론이 불붙는다 하고, 금리 역전 침체 시 시그널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일단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인 거는 진짜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를 전부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가고, 그다음에 이게 금리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나고, 다음에 이게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곧바로 경기 침체가 증시가 하락되는 것은 아니고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개월의 시차가 발생을 해요. 시차가 발생을 하고, 하지만 그 기간에 증시가 화랑을 보일 수도 있겠죠. 뭐 수개월에서 수십 개월,
수개월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수십 개월 같은 경우는 2, 3년. 그 중에 2, 3년 동안 계속 침체가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시그널이 아니고 역전 후 다시 급등하는 것이 시그널이다. 오히려 이게 다시 올라가면서 이게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에는 연준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한몫을 하고 있고요. 경제에 철저히 후행적인 연준 정책. 그 연준이 같은 경우에는 선행적이 아니고 원래 지금 이때까지 2018년도에 일어났던 호황을 후행적으로 보고 이 금리 인상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때까지 그냥 금리를 올렸죠. 올리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지금 현재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칙을 감안하면 장단기 금리가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 장단기 금리 호행적 그러니까 지금 일어났고 지금 경기 둔화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을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후에 가면은 이게 또 후행적으로 나타나겠죠. 금리 인상을 비둘기파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가 일어나면서 그 후행을 보고 금리를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낮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땐 낮추지는 않을 것 같고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좀 천천히 하든지 아니면은 횟수를 줄이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제 12월 FOMC 거의 확정적이죠. 금리 올릴 거예요. 그런데 19년도 금리 인상의 방침을 비둘기파적으로 선회해야 한다라도 이것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거는 일단은 12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장단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서 인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경기가 침체지만 연준이는 뒤에 있는 거, 과거에 있던 거를 갖고 와가지고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요거 토대로만 그냥 본론만 보면은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그 안전 자산인 10년물이 내려가고 조금은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에 상대적으로 경기적인 요인에 덜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반영해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추가 상승 아까 말씀드렸죠. 반면 이제 장기 금리 비둘기파적인 정책 전망과 경기 전망 반영에 이제 상승세 단기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 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그게 영향을 받아서 이게 역전 현상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제어 그리고 미국 경기 회복까지는 이거는 제가 좀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뭐 지금 여기서도 뭐 다 분석을 하고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분기까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노이즈로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2분기까지는 장단기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거고 2분기 이후에는 이게 적차가 좁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복세가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저보다는 이쪽이 더 잘 알겠죠. 뭐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리 문제만으로 이제 시장을 추세를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제 여기서 기본 미국 경제의 신뢰 여전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신뢰는 뭐 전 세계가 신뢰하는 건 맞는 거고 당사의 판단대로 연초에 이후 미중 무역 분쟁 완화 미국 인프라 투자의 본격 실행 요걸 하게 되면은 이제 금리 문제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것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시장에서 금리 문제를 등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등한시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무역 분쟁의 완화나 미국 인프라 투자 요걸 하게 되면은 역전 현상이 조금 더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형상보다는 향후에 연준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여기에 관심이 더 기울어지고 공고한다. 이 말은 뭐 미중 무역을 더 보고 다음에 연준이가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더 촉각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뉴스 다 말씀드렸고요.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